안녕하십니까. 버스 운전자격시험 6회 도로교통법 마지막 회이고 다음번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다루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초문을 보시죠.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 네,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안 되고 후진 안 된다. 다만 긴급 자동차나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을 작업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 파손 작업하는 차량이라든가 뭐 교통 사고가 나서 긴급하게 뭐 교통 경찰차가 와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유턴할 수도 있고 뭐 횡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오토바이라든가 선수레라든가 사람이 걸어 다닌다든가 이런 건 전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중에서 긴급 자동차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륜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만 해당한다는 것은 자동차로 보겠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 교통경찰이 뭐 오토바이 타고 긴급하게 출동했다. 그 가능한 거죠. 네,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 통행 등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횡단 안 되죠. 유턴 안 되고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긴급 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제거,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긴급 자동차에 해당되는 이륜 자동차의 운전자도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다. 아니라고 그랬죠. 예, 일반 오토바이는 안 되지만 뭐 경찰이 사이드카 타고 왔다든가 이런 경우 긴급 자동차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자동차 이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답은 긴급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는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확인합니다. 긴급 자동차에 해당되는 이륜 자동차의 운전자도 고속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2번입니다. 운전면허 행정에서 취소 처분, 개별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음주운전이죠. 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취소죠. 위험행위, 난폭운전 또는 포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때 글쎄요. 3번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행위, 취소 사유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아니하고 뺑소니 쳤다,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면 2번은요.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보복운전 이런 경우에도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 형사 입건된 때 그것으로 어떤 판결이 났거나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단순히 형사 입건됐다고 그래가지고 취소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형사 입건이라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은 그런 죄가 없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판결이 나야만 이런 경우에도 또 결정이 나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사 입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것만 가지고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는 없다. 다음입니다.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20점을 감경해 주겠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런 특별교통 안전 의무 교육이나 이런 권장 교육 중에서 받았다. 그러면 20일을 감경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법조문을 제가 그대로 스캔 뜬 겁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중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 안전 의무 교육이나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을 마쳤다면 정지 처분 기간에서 며칠을 감경받게 되는가? 며칠 감경해 준다고 조금 전에 했죠?
네, 맞습니다. 20일을 강경해 주겠다. 네, 20일 강경입니다. 자동차 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걸 눈여겨봐 주세요. 90점, 15점, 5점, 2점. 예, 법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사망, 중상, 경상, 부상. 사망, 사고 발생 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것을 사망으로 봅니다. 중상은요, 3주 이상의 치료 진단이 나온 게 중상입니다. 경상은요,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부상은요, 5일 미만의 치료 진단이 나온 것을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부상은 5일 미만. 그래서 틀린 겁니다. 2점은 맞습니다. 부상 신고 한 명마다 2점 벌점입니다. 그런데 진단이 5일 미만의 진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부상은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5일 미만, 1주가 아니라 이게 5일이라는 거죠. 누산점수의 관리에서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하여 몇 년간을 관리하는가? 3년간입니다. 3년간 끝까지 누산합니다. 1년 누산해서 뭐 121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년까지 벌점 누산한다. 3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해서 관리한다. 자, 이번에는 벌점을 한번 볼게요. 속도 위반 100km를 초과해서 위반했다. 100점. 벌점 100점입니다. 80km 초과해서 위반했다. 80점. 60km를 초과해서 위반했다. 60점. 뭔가 60, 60, 80, 80, 100, 100. 예, 초과한 것만큼 벌점이 똑같은 숫자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속도 위반을 60km를 초과해서 80km 이하로, 80km를 초과해서 100km 이하로, 아예 100km를 만땅으로 초과해버렸다. 그래서 어떻든 그 최저 쪽 60km 초과, 80km 초과, 100km 초과라고 하는 그 최저 기준점에서 똑같은 숫자다. 60km를 초과하면 60점, 80km를 초과하면 80점, 벌점, 100km를 초과하면 벌점 100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동차 등이 법정 속도에서 60km를 시속 60km를 초과 운행했을 때 벌점은 좀 전에 봤죠? 60에 60, 80에 80, 100에 100 그대로 갔죠? 60km 초과하면 벌점도 60점이다. 다음입니다. 자, 승합 자동차가 시속 60km를 초과해서 속도 위반에다가 인적사항 제공 의무까지 위반했대요. 인적사항 제공 의무 주정차된 차를 송지하고서 자기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안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이랬을 때의 이 범칙금이 얼마냐? 지금 그렇게 물었죠. 13만 원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범칙금이 13만 원입니다. 승합자동차가 시속 60km 초과의 속도 위반한 데다가 남의 차 긁었어요. 주차된 차만 여기에 주정차된 차만 송지한 것이 분명한 경우 만약 사람 찬타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주정차된 차만 송지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이럴 때 범칙금은 13만 원이다. 이러한 범칙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법칙금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이 또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나온 것 위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속도 위반 40km를 초과해서 60km 이하에 또는 이렇게 40km 초과하는 속도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승객이 차 내 소란행위를 하는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치했다. 40km 초과하는 그 속도 위반에다가 소란행위 방치 이때 범칙금은 얼마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범칙금. 저도 헷갈려. 13만 원인가요? 10만 원. 죄송합니다. 네. 어떻든 그렇게 외워두셔야 합니다. 40km 초과하고 승객 방치, 그 소란행위 방치했다. 10만 원 범칙금. 쉽지는 않은데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시험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꼭 눈여겨봐주고 바로 찍으셔야 할 겁니다. 발광형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할 장소가 아닌 거. 예, 밤에도 뭡니까? 예, 발광되는 그런 안전표지가 있죠. 안개 잦은 곳, 예, 맞습니다. 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이런 곳에서 발광형 안전표지가 있죠. 불이 없어도 자체 발광하니까. 도로의 구조로 인해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예, 맞습니다. 비안개, 눈 등 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교통이 혼잡한 곳, 예, 교통 혼잡하다고 발광형 안전표지 세울 일은 없을 거고요. 그래서 뭐 악천후, 교통 혼잡 이거 나오면 이걸 그냥 찍으셔야 합니다. 1, 2, 3은 분명합니다. 발광형 안전표지를 설치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4번 같은 경우는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 설치 장소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에 안전표지는 무슨 뜻이냐? 보시면 넓은 도로에서 좁아지죠. 도로 폭이 좁아진다는 표지입니다. 도로 폭이 좁아진다. 조심하라. 이런 표지죠. 이 안전표지는요. 울퉁불퉁하죠. 예,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 예, 울퉁불퉁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는 표지입니다.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각종 선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점선은 허용, 맞죠? 점선이 있는 데서는 차선 변경할 수 있죠. 실선은 제한, 예, 실선으로만 그어진 데서는 차선 변경 못하죠. 제한하죠. 복선은 의미를 강조합니다. 중앙선 복선으로 쳐놓죠. 황색으로. 예, 여긴 중앙선이라고 강하게 의미를 주는 거죠. 3선은 금지. 3선은 본 적도 없고요. 이런 건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선입니다. 13번입니다. 노면 표시 4가지 기본 색채와 용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황색은 중앙선 표시에 쓰이죠. 주정차 금지 표시 황색으로 하죠. 또 반대 방향의 교통류 분리 또는 도로 이용 제한 지시에 맞습니다. 청색은요. 버스 전용차로 예, 청색으로 표시하죠. 다인승 차량 전용 차선 표시도 예, 맞습니다. 또 지정 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뭐 어디는 어느 쪽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그 방향을 지정해 주는 그런 것을 청색 가죠. 적색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 해제 표시의 테두리선 글쎄요. 이거 문제가 있죠. 속도 해제하는데 빨간색으로 할 리가 있나요? 속도 제한 표시의 테두리선 그래야 맞겠죠? 그 다음에 백색은 1, 2, 3이 지정된 외의 표시, 동일 방향의 교통류 분리, 경계 표시 맞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3번이겠죠? 속도 해제가 아니라 속도 제한 표시의 테두리선 그래야 맞겠죠? 네. 속도 해제가 아니라 속도 제한 표시의 테두리선 그래야 맞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차의 고용주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으로 맞는 것은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이 일어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이건 이제 너무 주의를 많이 해야 할 지역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여기서 운전자가 위반을 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과태료가 나올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나오는데 운전자보다 10,000원씩 더 플러스한 금액으로 나옵니다. 운전자가 뭐 10만 원이면 고용주는 11만 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했다고 그랬죠. 이 신호 위반은 얼마입니까? 13만 원. 운전자가 13만 원이에요. 그럼 고용주는 얼마이겠습니까? 14만 원이겠죠. 고용주에게는 14만 원입니다. 운전자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서 위반하면 13만 원. 고용주는 거기다 10,000원 더해서 14만 원. 절대 사장님들께서 버스 운전하실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하시면 그냥 일단 바로 날아가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속도 위반 60km 초과 가장 세게 초과해요. 보통 어린이 보호구역이 30km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를
한 90km로 막 쌩 달려버려. 이러면 이 과태료 이제 엄청나. 이렇게 했을 때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그러니까 운전자가 16만 원이면 고용주는 17만 원 내는 거예요. 운전자도 내고 고용주도 내는 겁니다. 자, 답은 17만 원이죠. 운전자는 16만 원, 고용주는 17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센 과태료입니다. 60km 초과해버리면요, 이건 큰일 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요. 보통 30km, 30km인데 60km 초과했다면 90km 달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다시 한번 봅니다. 60km 초과했을 때 고용주에게 17만 원이 부과된다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